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커피하우스 1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커피하우스의 향기로운 언덕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며칠 뒤면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에게 설날은 어떤 향기로 기억되나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의 온기일 수도, 혹은 먼 길 떠나는 설렘이나 분주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명절 청취자님들은 어떤 풍경을 찾아 어디까지 떠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 따뜻하길 바라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드립커피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해놓고 저도 모르게 추억 여행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대로 드립커피에 대한 내용을 챙겨왔습니다. 드립커피는 이름 그대로 뜨거운 물을 원두 위에 부어 중력의 힘으로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려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종이나 융 필터로 커피의 기름기를 걸러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보다 훨씬 깔끔하고 투명한 맛이 매력이죠. 원두가 가진 본연의 꽃향기나 과일향을 가장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똑같은 원두라도 내리는 사람의 손맛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드립커피 내리는 방법을 찾아보면 바리스타마다 방법이 각양각색이라 나만의 드립커피 레시피를 찾아가는 과정도 참 즐겁답니다. 그렇게 찾은 저만의 드립커피 방식은 4대 6대 6대 6이에요.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저는 원두는 20g, 물은 220ml를 써요. 여기서 4대 6대 6대 6이 제가 물을 붓는 양을 의미해요. 한번 설명드리면 먼저 드리퍼에 종이 필터를 올려놓고 종이 필터가 젖을 정도만 끓여놓은 물을 부어 필터로 적셔주지요. 그렇게 하면 드립하기 좋은 물의 온도 약 94도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갈아놓은 원두 20g을 필터에 넣고 처음에 40ml의 물을 부어 뜸을 살짝 들여줍니다. 물을 부으면 커피 셰프에 나오듯 가운데가 봉긋 올라오는 모습을 볼 때가 참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아, 맞다. 물을 붓기 시작하면서 타이머는 바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30초 뜸들이기가 지난 후 물 60ml를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붓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60ml를 붓고 또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60ml를 붓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220ml의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가능하면 2분 30초를 안 넘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출된 커피의 맛을 보고서 제가 원하는 농도와 맛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물을 첨가하면 드디어 저만의 드립커피가 완성됩니다. 저도 처음엔 제가 드립으로 내린 커피의 맛을 잘 몰라서 정말 많이 헤맸어요. 같은 원두로 내리는데도 어떨 땐 너무 쓰고 떨고 맹숭맹숭하기도 하고 이렇게 각각 너무나도 달랐지요. 결국 제대로 하려면 투자를 해야겠다 싶어 타이머가 달린 저울도 사고 필터도 여러 종류로 사서 내려보고 드리퍼도 여러 종류를 구매해서 헤맨 지 어언 3년이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가 마시는 커피의 취향을 알게 되어 원두의 종류와 로스팅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분쇄도와 온도에 따라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조절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강배전이 된 원두면 추출할 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를 좀 낮추고 분쇄도를 약간 굵게 가져간다든지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커피는 기호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내가 내린 커피 한 잔에서 행복과 충만함을 느낀다면 그게 최고의 레시피죠. 여러분도 그 감각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요. A to Z about coffee. 커피에 대한 얕고 넓은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M으로 시작하는 커피 용어 모카포트입니다. 맥스웰 콜로나 대시우드의 책에 따르면 모카포트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사용하는 커피 추출 기구로 8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네요. 에스프레소 기계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알폰소 비알레티는 1933년 루이지 데 폰티로부터 모카포트의 디자인을 사서 이를 적용한 모카포트를 발명했다고 하는데 비알레티 공업회사는 오늘날까지도 처음 생산했던 모카포트와 똑같은 제품을 모카 익스프레스라는 상품명으로 팔고 있다고 하네요. 자부심이 대단하네요. 이렇게 모카포트는 가정에서도 에스프레소와 비슷한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부 포트에서 물이 가열되어 발생하는 증기로 압력이 축적되도록 설계되었는데 그 증기압이 임계점을 넘으면 물이 커피가루를 통과해 위쪽 챔버로 이동하면서 진하고 신선한 커피가 추출되는 방식입니다. 포트의 디자인에 따라 물이 커피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열과 압력의 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모카포트로 추출한 커피에서는 흔히 탄맛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는 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과출출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저도 언젠가 모카포트로 추출한 커피를 마셔봤는데 에스프레소와는 다른 진한 탄맛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썩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모카포트를 구매하진 않았지요. 근데 제 지인 중에 모카포트로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취향을 보면 진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모카포트가 제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탄맛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부 포트에 물을 조금 적게 채우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축적된 압력이 더 빨리 물을 커피 쪽으로 밀어 올리게 되므로 수온이 너무 높아지기 전에 커피가 추출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사실 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 3년 정도 드립커피만 고집하며 내려 마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당근에서 전자동 커피 머신을 아주 좋은 가격에 데려왔거든요. 버튼 하나면 끝나는 그 편리함과 스피디에 취해 살다 보니 지난 2달 동안 드립 도구들을 아예 잊고 지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방송 원고를 쓰다가 문득 찬장에 넣어둔 드립 커피 도구들을 꺼내 다시 커피를 내려봤습니다. 와, 2달 만에 다시 만난 그 맛. 역시 제 입맛엔 이 깔끔한 드립커피가 최고더라고요. 편리함이 주는 속도보다 조금 느려도 정성이 닿는 그 여유를 제가 더 좋아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에 딱 맞더라고요. 혹시 아직 드립커피를 안 드셔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말엔 카페에 가셔서 꼭 핸드드립 한 잔을 주문해 보세요. 정성이 들어가는 만큼 가격은 조금 더 나가겠지만 평소 마시던 아메리카와는 완전히 다른 투명하고 섬세한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이요. 이제 라디오 커피하우스 10번째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명절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향긋한 커피향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